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필사하는 글쓰기 특강, 귀스타브 르봉의 군중 심리를 한번 필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의 의사이자 사회 심리학자거든요. 네, 군중 심리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19세기 말 정말 이 귀스타브 르봉은 군중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대중이 사람들이 모여버리면 집단 사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개인의 합리성이 오히려 말살되고 완전 집단이 추구하는 그 가치에 맹목적으로 감정에 휘둘리게 된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걸 바로 군중심리라고 하는데요. 일례로 선당후사라는 게 있잖아요. 선당후사. 너 개인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야? 개인의 정치는 뒤로 하고 당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지.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다 보면 개인의 소신 발언, 소장파적 발언이 약화되고 오히려 당만을 위한 헌신, 그 자기 의견이 없는 감정적인 군중 심리에 휘말리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주요 구절 낭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낭독 후에 제가 올려놓은 전체 대본을 보시고 꼭 필사해 주세요. 펜 또는 노트북 타이핑이죠. 가봅시다. 외세의 침략이나 왕조의 전복과 같이 엄청난 정치적 변화는 로마 제국의 멸망과 아랍 제국의 건립처럼 문명의 변화에 앞서 일어나는 대격변의 주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좀 더 면밀히 연구해 보면 겉으로 드러난 원인 뒤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가 실제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의 격변에서 진정 놀라운 것은 규모와 폭력성이 아니다. 문명을 완전히 새롭게 뒤바꾸는 중대한 변화는 사상과 개념, 신념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역사에서 기억되는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난 사상의 변화가 낳은 가시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중대한 사건이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이유는 한 민족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사상의 토대가 그만큼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현 시대도 그렇게 사람들의 사상이 변화를 겪고 있는 중대한 순간이다. 이런 변화의 기저에는 두 가지 근본 요인이 있다. 하나는 서양 문명을 떠받쳐온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신념의 붕괴다. 다른 하나는 현대 과학과 산업이 이루어낸 발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는 환경이 달라진 것이다. 자, 여기서 중략하고 중요한 부분 발췌문 또 들어가 볼게요. 그러나 미래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든지 간에 그 사회는 현 시대에 새롭게 등장해 끝까지 살아남을 군중 세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중략할게요. 다음 발췌문. 과거의 모든 신념은 비틀거리고 사라지고 사회를 예부터 떠받치던 기둥들도 차례로 무너져 가지만 군중 세력만은 어떤 것에도 위협받지 않고 위세가 커져만 간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세상은 그야말로 군중의 시대가 될 것이다. 군중은 또 중략하겠습니다. 다음 발췌문은요. 군중은 이성적 추론에는 그다지 소질이 없지만 행동하는 데에는 빠르다. 그들은 지금처럼 조직화되면서 힘이 막강해졌다. 현재 잉태되고 있는 군중의 이념을 보면 조만간 과거의 이념들이 지녔던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어떤 논쟁도 허용하지 않고 전제적이며 절대적인 힘 말이다. 요컨대 군중의 권리가 군주의 신성한 권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대본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필사하신 다음에 꼭 저랑 한번 저희만의 글쓰기를 실행해 봅시다. 자, 컴퓨터로 할게요.
네, 군중심리 귀스타브 르봉 책 요약 다시 말씀드릴게요. 19세기 말을 군중의 시대라고 칭한 사회심리학자이자 의사. 네, 개인이 모여 군중이 되어버리면 개개인의 합리성은 상실되고 맹목적인 목적, 오로지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 집합체가 된다. 그러니까 집단 사고를 하면 집단 지성이 돼서 정말 현명한 판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군중 심리가 되어서 몰지각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을 귀스타브 르봉이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현대 지성 클래식에 해당하는 책이죠. 자, 발췌문 여러분 필사하셨습니까? 필사하셔야 된다는 거. 필사하셔야 해용. 좋습니다. 다시 한번 글 읽어보죠. 외세의 침략이나 왕조의 전복과 같이 엄청난 정치적 변화는 로마 제국의 멸망과 아랍 제국의 건립처럼 문명의 변화에 앞서 일어나는 대격변의 주 요인으로 보인다. 보인다. 먼저 이렇게 했죠. However, 그러나 좀 더 면밀히 연구해 보면 겉으로 드러난 원인 뒤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가 실제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의 격변에서 진정 놀라운 것은 규모와 폭력성이 아니다. 문명을 완전히 새롭게 뒤바꾸는 중대한 변화는 사상과 개념, 신념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역사에서 기억되는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난 사상의 변화가 낳은 가시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 이쯤 되면은 재료가 떠오르죠? 재료. 첫 번째, 뭐예요? 프랑스 시민혁명. 프랑스 시민혁명이 떠오르네요. 이것은 군중의 사상적 변화가 낳은 가시적 혁명이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프랑스 시민혁명. 아무래도 프랑스 사람이다 보니까 프랑스 시민혁명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겠죠. 그런 중대한 사건이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이유는 한 민족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사상의 토대가 그만큼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현 시대에도 그렇게 사람들의 사상에 변화를 겪고 있는 중대한 순간이다. 자, 재료 2. 사상의 변화가 극히 드물게 발현되는 이유. 한국은 가보개혁조차도 일본에 의해서 진행되었지 스스로 개혁한 적이 없다. 물론 동학 농민 운동이 있었지만 말이다. 자, 나쁘지 않네요. 자, 물론 그렇다고 이 일본에 의한 개혁을 제가 찬동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논지가 뭐예요? 사상의 변화가 극히 드물게 발현된 이유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관념이 너무 오래 안정되면 바뀌기 힘들다는 것에 관한 사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습니다. 다시 들어가죠. 이런 변화의 기저에는 두 가지 근본 요인이 있다. 하나는 서양 문명을 떠받쳐온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신념의 붕괴. 다른 하나는 현대 과학과 산업이 이루어낸 발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는 환경이 달라진 것이다. 자, 그렇죠. 아무래도 신분제도의 타파는 종교적, 정치적 신념의 붕괴 플러스 과학 기술 문명의 발전 때문이다. 너무 당연하죠. 여기도 또 뭐가 떠올라요?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 떠오른다. 이렇게 적어두면 좋겠죠. 글의 재료를 써놓는 거예요. 좋습니다. 현대과학과 산업이론의 발전. 자, 중량. 그러나 미래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든지 간에 그 사회는 현 시대에 새롭게 등장해 끝까지 살아남은 군중 세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중, 군중. 파워가 너무 강하다. 민중과 군중. 파워가 막강해졌다.
그렇죠? 과거의 모든 신념은 비틀거리고 사라지고 사회를 예부터 떠받치던 기둥들도 차례로 무너져 가지만 군중 세력만은 어떤 것에도 위협받지 않고 위세가 커져만 간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세상은 그야말로 군중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죠? 군중은 이성적 수론에는 그다지 소질이 없지만 행동하는 데는 빠르다. 그들은 지금처럼 조직화되면서 힘이 막강해졌다. 현재 잉태되고 있는 군중의 이념을 보면 조만간 과거의 이념들이 지녔던 그 힘을 갖게 될 듯하다. 어떤 논쟁도 허용하지 않고 전제적이며 절대적인 힘 말이다. 요컨대 군중의 권리가 군주의 신성한 권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자, 라임 좋네요. 라임이 좋은 대목. 군중의 권리가 군주의 권리를 대체하는 현상을 목도할 수 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선당후사. 군중 심리가 가장 잘 구현되는 대목은 선당후사이다. 당을 위해 헌신하지 않느냐고 지적하면 소신파와 소장파의 개성은 은은히 말살된다. 그쵸? 어떻게 보면은 군중심리라는 저서의 주제와 가장 잘 부합하는 네 글자는 바로 선당후사다. 선당후사. 그쵸? 정치 정당에서 많이 관찰되는 문제점이다. 이 재료들을 바탕으로 무슨 글을 써볼까요? 제목. 자, 제목은 의외성과 구체성. 그죠?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신분제도의 타파. 찬란한 시민혁명의 원동력은 어떻게 멍청해졌는가? 두 가지 관점으로 조망하는 군중의 우매함. 자, 이렇게 쓰면 매우 막강하겠네요. 일단 파격적이면서도 이목을 끄는 제목. 그렇네요. 가봅시다. 귀족은 종교적, 정치적 신념에 의지하여 노예를 소유할 수 있었고, 그 노예들은 귀족의 소유 재산인 농지에서 노동해야 했다. 이렇게 첫 문장을 강렬하게 써주네요. 귀족은 종교적 정치적 신념에 의지하여 노예를 소유할 수 있었고 그 노예들은 귀족의 소유 재산인 농지에서 노동해야 했다. 자, 이렇게 시작하고요. 물론 퇴고할 겁니다. 퇴고한 완성본은 유료 강좌에 게시. 알고 있죠? 좋습니다. 하지만 신분제도는 전격 타파되었다. 귀족과 평민, 그리고 노예, 이 모두를 상회하는 군주의 권리는 군중의 권리에 의해 대체되고 파괴되었다. 이렇게 쓰면 나쁘지 않네요. 귀족과 평민, 그리고 노예, 게다가 이 모두를 상회하는 군주의 권리는 군중의 권리에 의해 대체되고 파괴되었다. 자, 이렇게 구두점 찍고 게다가로 쓰면서 하면 나쁘지 않죠. 군중의 권리에 의해 대체되고 파괴되었다. 자, 근데 제가 깜빡하고
오레오 법칙을 간과했네요. 다시 의견 제시, 근거 제시, 그 다음에 사례 제시, 그 다음에 의견 강조 순서로 재배치 할게요. 가봅시다. 신분제도를 붕괴시킨 원동력인 군중의 이념은 어느새 두 가지 관점에서 우둔해지고 말았다. 이렇게 첫 문장 의견 제시를 해야겠네요. 신분제도를 붕괴시킨 원동력인 군중의 이념은 어느새 두 가지 관점에서 우둔해지고 말았다. 귀족은 종교적 정치적 신념에 의지하여 노예를 소유할 수 있었고 그 노예들은 귀족의 소유 재산인 농지에서 노동해야 했다. 자, 일단 과거라고 말하면 좋겠네요. 과거 귀족은. 하지만 신분제도는 전격 타파되었다. 짧은 문장. 귀족과 평민 그리고 노예 게다가 이 모두를 상회하는 군주의 권리는 군중의 권리에 의해 대체적으로 파괴되었다. 나쁘지 않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근거와 동시에 약간 사례 제시 속성을 종합하고 있는 마르크스 유물사학을 말할게요.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사적 유물론을 제시하며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의 연관성을 서술한 바 있다. 산업혁명이 발발하자 공장이 늘어났고 신흥 자본 세력인 부르주아가 탄생했다. 산업혁명이 발발하자 공장이 늘어났고 그 공장이라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신흥 자본 세력 인 빼고 자본 세력 부르주아가 탄생했다. 부르주아는 기존의 신분 제도에 의거할 때 귀족보다는 하등한 신분이었다. 하등한이라는 거 논란이 될 법하지만 좀 공격적으로 씁시다. 부르주아는 평민이었기에 기존의 신분제도에 의거할 때 귀족보다는 하등한 신분이었다. 그럼에도 귀족에게 예속된 노예들을 뺏어와야 했다. 왜냐? 공장에서 일할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즉, 시민혁명은 신분제도를 타파하기 위해 평등 이념을 만들었다기보다 다분히 공장에서 일할 노동력을 구축하기 위해 귀족의 소유 재산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종의 평등사관을 만드는 유물론적 원인이 더욱 강하게 동작하고 있었다. 자, 굉장히 비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고합시다. 자, 봅시다. 즉, 시민혁명은 신분제도를 타파하기 위해 평등이념을 이타적인 동기로서 평등이념을 만들었다기보다, 그렇죠.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다분히 공장에서 일할 노동력을 구축하기 위해 귀족의 소유 재산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사실상의 노동력 탈취의 형태로서 일종의 평등사관을 만드는 유물론적 원인이 더 강하게 동작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타적인 동기로 평등이념 만든 게 아니라 귀족에게 예속된 노예를 뺏어와서 내 공장에서 일 시키려고 노동력 탈취의 형태로서 평등사관을 만들었다. 한편 그 과정에서 군중 세력이 강하게 결집하였다.
군중 세력이 강하게 결집하였다. 그들은 사상의 변화를 부둥켜 안고 군주의 권리와 군주의 신성했던 권리와 귀족의 가치를 모두 파괴하였다. 이제 그들이 더욱 강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나쁘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신분제도를 붕괴시켰던 군중의 이념, 그 찬란했던 시민혁명의 원동력. 근데 이제 어떻게 멍청해졌는가로 가야겠죠. 하지만 귀스타브 르봉에 져서 군중 심리에 의하면 이 근거 제시인 거죠. 군중은 이성적, 아까 위에 이성적 추론, 군중은 이성적 추론보다는 맹목적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비합리적 인간 집합체로 치부된다. 자, 하지만 귀스타브 르봉에 져서 군중 심리에 의하면 군중은, 군중 세력은 합리적인 이성적 추론보다는 맹목적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비합리적 인간에서 치부된다. 어느덧 찬란했던 프랑스 시민혁명의 깃발은 우매한 군중 심리로 둔갑하여 가치를 잃고 만 셈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부터 예시 들을게요. 예시를 듭시다. 예컨대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온 수많은 정치 정당을 보라. 딱 이렇게 해놓고 그들은 선당 후사를 외치며 당내 소장파 세력 또는 소수의 의견을 철저히 뭉개고 말살시킨다. 자, 그렇죠? 자, 예컨대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온 수많은 각 나라의 정치 정당을 보라. 그들은 선당 후사를 외치며 당내 소장파 세력 또는 소수의 의견을 철저히 뭉개고 말살시킨다. 그 다음에 바로 말을 좀 붙여주면 좋겠네요. 말. 너 개인의 사사로운 정치를 하는 거야? 당을 위해 헌신해야지 라는 마법의 문구는 한 개인의 소신을 완전히 박살내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군중 심리의 위세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좋네요. 게다가 군중 정치적 선당 후사의 군중 심리가 관념 또는 군중 심리가 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합리적 판단까지 마비시키면서 국력을 쇠퇴시키는 현상을 수도 없이 목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의견 강조. 그리하여 마르크스 유물사관과 귀스타브 르봉의 군중 심리에 입각하여 찬란했던 프랑스 시민혁명의 가치가 어느덧 빛바랜 검은 깃발이 되었음을 절감할 수 있다. 게다가 마지막에 이런 거 한마디 좋겠네요. 소크라테스도 민주주의를 비판한 바 있다. 왜 그랬는지 잘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역시 이거는 초고죠. 초고는 쓰레기다. 퇴고한 완성본은 유료 강좌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생했어요. 또 봬요.